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 이해와 소통, 디지털 세상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특히 부모님들께서 이 디지털 세상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자녀들과의 소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실 우리 학부모님과 전문가 선생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문백초등학교 교사 박창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AI 에듀테크 교사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 디지털 시대에 슬기로운 부모가 되고 싶은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부모가 되고 싶은 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학부모님께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질문들을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새 무슨 세대라고 해서 시대별로 세대를 구분짓는 용어들이 보편화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층, 이 단어는 도대체 어느 층을 말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게 MZ 세대랑 알파 세대 등을 포함하는 말일까요? 저도 이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떤 세대를 지칭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질문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기술이 널리 보급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1990년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후반부하고요. Z세대는 1995년부터 2010년 출생인데요. 그리고 알파 세대, 즉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의 세대가 아닌 이렇게 넓은 층을 포함하는 말이었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각 지역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의미와 맥락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기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마치 저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외부인, 외계인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원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기타 다른 세대, 산업세대, 베이버부머, X세대 등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확히 말해서 MZ 세대와 알파 세대 대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도 있죠. 현실과 디지털 세계, 이 두 세계에서 제가 부모로서 하는 역할이 혼동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놀이터에서 무엇을 하며 노는지 알아야 잘 보호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노는지 알 수 없다 보니 그 세계로 가려는 아이들을 무작정 못 가게 막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도 또 아이들은 알아서 디지털 세계를 잘 돌아다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는 이 두 세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네, 실제 많은 부모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부모님들이 현실 세계의 위험을 쉽게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세계의 위험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 자녀들만큼 익숙하지 않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위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콘텐츠로 인한 위험입니다. 아이들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허위 정보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촉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만나서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행위에 대한 위험인데 디지털 기기를 중독으로 인해서 과도한 미디어 사용,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과소비에 빠질 수도 있고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메타버스 AI 챗봇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세상이 빨리 또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기기들이 발달하니까 정말 위험이 또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콘텐츠에 대한 위험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예상보다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과잉보호, 과소보호라는 이 말은 되게 상대적인 기준이어서 적당한 보호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 이거 부모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만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이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고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위험성을 알게 되니까 좀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또 뭔가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궁금해지는데 혹시 저의 이 궁금증과 우리 학부모님의 궁금증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아, 게다가 최근에 소아, 청소년의 그 우울증하고 불안 장애가 굉장히 커졌고 디지털 중독 또한 심각하다고 합니다. 소셜 플랫폼의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이렇게 큰 해를 끼치는 걸까요? 네,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경쟁을 유도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죠. 맞습니다. 사실 이 비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남의 SNS를 보면서 끊임없이 나와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완벽한 모습, 일상, 아니면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의 이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비교하고 경쟁은 자존감이 하락되고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청소년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왜곡된 비교는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좋아요, 팔로우 수, 댓글 등의 수치화된 반응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중독성을 키웁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죠. 이는 현실에서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즉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니, 저희 아이도 이 친구들의 모임이나 활동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자신만 소외된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24시간 연결된 소셜미디어의 특징상 그러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넷째로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입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온라인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의 교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새로운 게시판을 확인하느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장단점에 대해서 대화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독 문제로 이뤄질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또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SNS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FOMO라는 개념, Fear of Missing Out이죠. 이 개념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좀 잘 표현해주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알고만 있던 문제들인데 하나하나 정리해줘서 말씀 주시니까 되게 와닿네요.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스마트폰 쥐고 있으면 막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정확한 이유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과 맞물려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또 궁금해지는데 궁금하시죠? 마음 같아서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 없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자녀의 나이별로 부모가 알아야 할 온라인 수칙, 안전 수칙 같은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렵지만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서요.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안전한 웹사이트하고 위험한 웹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용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따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친구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온라인 평판의 중요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지원이나 취업 등의 자신의 진로에 디지털 발자국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온라인의 정보에 진입한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메모를 하셨나요? 네. 학년별로 이 접근 방법이 다르고 좀 보호해야 되는 그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은 또 특히나 주의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면 도움이 될까요? 네. 하지만 무턱대고 이런 기준을 아이들 연령에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열린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자녀의 학령기를 기준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가이드이자 유용한 정보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알아야 할 디지털 세계, 그래도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 오늘 또 질문을 많이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참 부모 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우리 자녀가 디지털 네이티브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부모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내 아이한테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데 이럴 때 부모로서 제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자녀의 디지털 영향을 강화를 도우면서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도구나 앱을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AI 드로잉 앱을 자녀와 함께 사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앱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제안하면서 자녀가 앱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대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녀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과제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이 정보가 믿을 만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이트에는 뭐라고 하는지 비교해 볼까? 와 같은 질문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셋째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 여행 사진으로 디지털 포토를 만들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으로 우리 가족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창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넷째로 디지털 시민 의식을 교육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SNS에 댓글을 달 때 이 댓글을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함께 생각해보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온라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균형 잡힌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공원에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과 비디지털 활동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완벽한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배워 성장하는 자세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들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뭘까라는 생각으로 막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주시니까 저도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선 디지털 시민교육? 이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시민의식이라는 말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의식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입니다. 디지털 세계는 빠르게 변하니까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이렇게 오고 갔는데요. 사실 뭐 디지털 디톡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 디지털 세상을 우리 부모가 함께 항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좋은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디지털 세상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차이, 소셜미디어가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연령별 온라인 안전수칙, 가정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